안녕하세요, 토리자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 의류 OEM 업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미중 무역 분쟁에 수많은 국가들이 피해를 봤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중 손해가 가장 큰 국가는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2019년 1월부터 9월 중에 한국의 수출 감소폭이 마이너스 9.8%로 전세계 교역 상위 10개국 중에서 가장 컸다고 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업계로는 반도체, 정유업계, 석화업계 등 국내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분야들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잠수하다가 다행스럽게 얘들아 싸움 끝났지?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 격화로 글로벌 교역 물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8년 2.7%에서 2019년에 2%냐 1%냐로 얼마나 덜 성장했는가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 대한민국 경제 성장은 암울한 상황에 놓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릴 이야기는 조금 색다릅니다. 토리잘은 산업군별 하락세를 찾던 중 이게 실화인가 싶은 재미있는 기사를 찾아서 구독자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서 국내 의류 OEM 업체 수혜? 오잉? 미중 무역 분쟁으로 수익을 본 회사가 있어? 대한민국의 수많은 산업군의 기업들이 피해를 봤는데 그 와중에도 수혜를 본 의외의 산업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보니까 잘 키운 K패션, OEM, ODM, 10명품 안 부럽다. 경기 부진에도 의류, OEM 업체, 성적표는 꿋꿋했다. 의류 OEM, 대외 악작 속 천재 1위, 하반기 청신호 이어가나 등의 다름 아닌 국내 의류 OEM 업체들이 국내 전반적인 수출 감소와 경제 성장률 하락 등에 기조하는 정반대되는 헤드라인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조금 더 파헤쳐 보면 우리나라 의류 OEM 업계들이 수혜를 본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패션 의류 업체들이 관세 급등을 우려해서 중국을 제외한 동남아의 생산 기지를 지니고 있는 한국 업체의 오더를 늘린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수입 의류 국가별 비중이 기존 중국이 38%에서 20% 후반까지 하락하고 베트남은 8%대에서 16%대까지 상승을 했어요. 게다가 국내 기업들은 해외 OEM 주문업체에서 결제를 달러로 받는데 여기에 환율이 상승하면서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수혜를 본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사실 지난 기업 분석 리포트 한선편을 보면서 의류업계, 패션업계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전망이 좋지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2019년 기준 국내 패션 시장 규모는 약 43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는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2017, 2018, 2개년 연속 시장 규모가 역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나 더 지금 매출이 빠지고 있는 분야를 말씀을 드리면 삼성패션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아웃도어 시장 규모는 2014년 7조 원을 정점을 찍은 후 2018년 4조 5천억 원으로 축소가 됐다고 합니다. 잠깐 알고 계시는 상식으로 국민의 여가생활 트렌드가 아웃도어에서 인도어로 바뀌고 있다는 점과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 한여름 더위 요인 등으로 인해서 실내에서 하는 운동, 애슬레저라는 새로운 분야까지 등장을 했는데 운동 애슬레틱과 여가 레저를 합친 말로 가벼운 스포츠 운동을 뜻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애슬레저 룩이 레깅스인데 길 가다가 입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보셨죠? 국내 시장 규모는 2013년 4,345억 원에서 2018년 6,958억 원으로 60%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면서 아웃도어용들의 밥그릇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아무튼 아웃도어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아웃도어 관련 OEM 하면은 바로 영업무역이 있습니다. 영업무역이 어떤 회사냐면 연매출은 2조 1,013억 원, 영업이익은 2,010억 원, 시가총액 1조 원대, 코스피 시총은 100위 중반대로 하고 있어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은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로 유명했던 노스페이스, 후리스로 유명한 파타고니아가 바로 영업무역의 주력 브랜드입니다. 시총 규모로 말씀을 드리면 한화생명, 만도와 비슷한 규모의 훌륭한 회사입니다. 자, 아무튼 국내 아웃도어 시장이 침체가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아웃도어 OEM을 생산하는 영업무역은 어떻게 되었을까? 최근 5개년 매출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매출 1조 2,463억 원, 영업이익 1,850억 원에서 2015년 매출 1조 5,849억 원으로 매출이 무려 27%나 성장했고 2016년에는 2조 16억 원으로 또 매출 26% 성장? 아니 무슨 쿠팡도 아니고 매출이 이렇게 올라갈까요? 적자를 내면서 가는 건 아닌가 봤더니 또 영업이익 역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양심 없는 폭발 성장을 하다가 2018년에는 전년 대비 5% 성장하고 조정 구간에 접어들면서 아 미안 너무 급발진해서 올라갔지? 하며 지금은 매출 성장 조정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물론 아직 정확한 공시자료가 나오진 않았지만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영업무역의 2019년 매출은 2조 3,651억 원, 영업이익은 2,298억 원으로 추정이 됐는데 전년 대비 12.5%, 14.3% 오른 수치로 공식적인 실적 발표는 4월달에 나겠지만 안정적인 실적 상승이 예견되고 있어요. 보여드리는 표는 금감원에 공시된 영업무역의 사업 부문별 요약 재무 현황입니다. OEM 부분의 매출이 브랜드 유통에 비해 3배가량 많죠? 영업무역은 해외에 공장을 두고 유명 브랜드를 상대로 하는 B2B 기업이기 때문에 다행히 국내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국내 내수 경기를 타지 않는 것이 장점이 발휘가 된 것이죠. 오히려 이 같은 OEM 업체들은 미국 형들의 경기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표 사례로 그래프를 먼저 보여드리면 2018년도 미국 의류소매 월별 판매액인데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쭉 성장을 하다가 2017년부터 마이너스에 접어들면서 성장세가 감소했고 OEM사인 한세실업 성장성 역시 11년도에 빡 올랐다가 주춤했다가 13, 14년도에 다시 올라갔다가 17년도에 다시 하락했다가 올라오는 것이 보이시나요? 어느 정도 일부 성장 방향이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즉 미국의 경기가 좋아져서 의류소매 월별 판매액이 증대되면 그만큼 국내 OEM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오프라인 의류소매 업계를 살짝만 살펴본다면 작년 연말에는 살짝 반짝했다는 기사도 뜨긴 했었지만 사실 미국의 오프라인 소매 경기는 침체가 되고 있어요. 아메리칸 드림의 성공으로 불렸던 포에버 21이 파산을 하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부채가 1조 2천억 원에서 12조 원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포에버 21이 확보한 구조 조정 자금은 4,200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소비자들의 취향 변화 캐치 못하고 급격한 의류 산업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큰 이유였다고 하는데 대체 번 돈을 가지고 뭐 했냐를 보니까 쇼핑몰 유통 채널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을 늘리셨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한국식 재테크 운영을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포에버 21이 연매출 40억 달러가 넘고 전 세계에 수백 개가 있는 매장인데 이런 식으로 무너진 것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경영을 하면서 온라인몰의 체제 전환을 이끌었으면 더욱 훌륭한 기업으로 위상을 펼칠 수 있었는데 다소 아쉽죠. 아무튼 미국의 대표적인 오프라인 소매 의류 기업 포에버 21도 파산할 정도로 오프라인 소매 브랜드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상황은 과거에 이미 예견이 돼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소매 유통의 점유율 중심이 아마존으로 옮겨가면서 월마트, 갭 등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사들은 영업이익률이 30% 이상 떨어져 OEM을 건너뛰고 현지 공장과 직거래 한 라인을 개설하는 것이 화두였거든요. 이 같은 상황은 OEM 업계에서는 전자상거래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는 것이 꼭 시급했습니다. 실제로 수년이 지난 지금 아마존 패션의 시장 점유율은 2016년 6%대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해서 2021년에는 약 16%까지 성장할 것으로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이제는 국내 OEM사들의 미래는 오프라인 중심의 브랜드들이 아닌 미국의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유통사들의 수주 여부가 핵심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2016년부터 자체 의류 프라이빗 브랜드를 키우기 시작해 2018년 기준 청바지, 여성복, 남성 정장, 수영복, 신발, 가방 등 29개 이상의 PB 브랜드를 수유하고 있고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 소비자들은 디지털 채널의 편리함을 체험하고 브랜드들은 앞다퉈 소비자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은 패션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패션 브랜드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 니즈를 적시적소에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브랜드사들의 생존과도 연결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아마존이라는 리테일러가 있으며 온라인으로의 체제 전환에 급변하는 시기에 한국의 OEM 역시 이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소매 추세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함에 따라서 기존과는 더욱 다른 새로운 영업 방식을 창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글로벌 주요 빅브랜드들이 현재 공장과 다이렉트, 한라인 연결을 지금 시도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고객사들은 새로운 신규 시장인 것이죠. 아마존과 같은 기업을 신규 고객사로 유치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내 의류 OEM 업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앞으로 쭉쭉 성장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 산업 말씀해 주시면요 매주 2편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 못한 기업과 산업에 대한 정보는 www.catchy.co.kr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꼭 한 번씩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